오후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이번 학기 소감이 어떤가, 이제 요거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중독으로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사례마다 그 책의 그 사례를 설명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문제인식에서 나온 주제라 주로 문제인식을 설명했고, 원인 이해 사례 설명은 주로 원인 이해에 대해서, 문제인식, 원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했고,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만 다룬 게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전반적인 상담의 그런 틀을 생각을 해 봤죠. 자, 소감이 어떠세요? 최현명 사모님. 최 사모님? 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갖고요. 아, 네, 말씀이 좀 네, 어려우시군요. 그러면 네. 간단하게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많은 말씀.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음, 접근하는 걸 보고 음, 중독도 고칠 수가 있기도 하겠다. 음, 그런 소망 같은 게 좀 생겼고, 네, 제가 한 학기인지 그 공부를 하면서 음, 내 안에 이런 게 이렇게 많았구나. 오만도 많고 자만도 많고 네, 그런 게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어서 음, 알겠다 싶어요. 음,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고쳐지고 음, 회복돼서 음. 이렇게 판단의 변화로 가지 않을까. 음,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독이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음, 길을 잘 찾아보니까, 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밤에 산을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깜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산기도를 다니는데, 밤에 산을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깜깜해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보여요. 달빛이 이게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길로, 낮에서 봤던 그 길을 밤에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독도 깜깜한 것 같은데 작은 소망이 있어요. 아, 요걸 요렇게 하면 요걸 하겠구나. 그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헤치고 나오는 거죠. 길은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또 게임 할 거야. 난 또 인터넷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길을 찾아보자. 길이 있을 거야. 내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지? 그 길이 뭘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그 길을 찾아보자. 하고 그 길을 잘 찾아 나가보면 그러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성경교 상담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길. 처음에 이제 근데 그 길이 갑자기 환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문제 인식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 왜 게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느냐? 게임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이제 그거 하나만, 난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요것만 보면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주변의 악순환들. 그래서 생각이 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례도 생각나세요? 한 시간이라도 게임을 하니까 게임 생각이 나는. 그걸 이제 요것만 요, 이 간절함만 하나만 넘어보자. 그건 넘을 수 있어. 한 시간 정도 안 한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걸 딱 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이제 그런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 그러지 않고서 한 시간씩 꾸준히 할 때는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을 뭐 죽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중독에서 헤어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럼 도와줄게요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안경이 없어졌어요. 안경이 없어졌어요. 안경이 없어요. 큰일 났네. 안경이 없었는데 근데 안경 어떻게 그럼 안경 찾아줄게요.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잘 찾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자신감은 그런 게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게 게임이 그랬죠. 인터넷도 그래요. 성도 그래요.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래요. 알코올도. 난 절대 못 먹어요. 제가 인상 깊은 제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아주 이건 진짜 참 인상 깊다 했던 사례가 뭐였냐면은 알코올 중독에 있는 이제 어떤 청년인데 자기는 가오가 있어서 절대 술은 못 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선배들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먹는 척하면서 버린다든지, 혹은 또 이게 핑계를 댄다든지, 제가 속이 안 좋아서요,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요. 그런데 이게 가오가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죠. 그걸 끊고 싶어요? 그러면 가오를 버리세요. 그래서 다 선배들도 그걸 버리고 또 핑계 대고 엄살 떨고 저는 술 잘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을 탈출한 거지. 나 술 잘 마셔요. 나한테 가오가 있어요. 난 자존감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이제 그 내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에, 원숭이를 잡는 방식이 손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식이 이게 컵이 좀 목이 좁은 병을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에 이제 놔둔다는 거예요. 이 예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가 잡고 있는 그 바나나 그걸 놓으면 이게 쏙 빠지는 게임에서도 무슨 아이템 그다음에 또 뭐 승률 그다음에 그 어떤 짜릿함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였고, 남을 걸 뺏는 거였고, 그래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왜 1인칭 슈팅 게임 거기에 너무 몰입돼 있는 그게 슈팅 게임이다. 1인칭 슈팅 게임이다. 이제 거기에 착안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이게 그걸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없지만 각 사람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게 있네. 그리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문제를 잘 인식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독론에 대해서 그런 소감을 가지셨으니까 잘하셨고 그런 소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학기, 2학기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다음 학기에서 이제 중독이라는 걸 할 텐데, 결국 뭐 책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이 나왔으면 다른 걸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혜 권사님 소감 어떠세요? 저는, 이거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주변에 이렇게 심하게 그 게임 중독이나 이제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 사례를 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것들, 주변에 이제 그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또 엄마들은 그 현상만 가지고 현상을 고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면 세계, 왜 그것이 그렇게 끌려 빠질 수밖에 없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게임을 뭐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쓰는데, 근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그 아이 아버지도 근본이 마음에 문제 있는데 그거 생각 못하고 전두엽에 막 매여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본을 놓치게 되고, 전두엽 찾아다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게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뭐 갈등 요소들, 혹은 뭐 친구들과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증상들, 혹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시간 게임을 하고 있으니 자기 할 거, 뭐 목표의식, 혹은 뭐 선순환의 삶, 이런 것들 그냥 도외시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 가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그걸, 이게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한다. 근데 그걸 그냥, 그래, 우리 아이는, 그럴 때야. 하고 그걸 이제 허용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이 되는 거죠. 안 자고 게임한다. 이제 선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게임이 다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니까 이제 불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불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이게 죄의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를 얼마나 이게 고스란히 받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방치했고, 그때 내버려 두고, 뭐 좀 기다려줄 것 같지만, 그게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가 생활이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 중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먹고 요걸 하는 거. 그럼 이제 요걸 놓친 거죠. 요걸 빼먹고 요걸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넘치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거 일로도 넘치고, 타인도 안 만나고 게임을 한다. 그럼 이제 이쪽이 다 넘친 거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게임을 안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게임을 안 하게 돼서 그러면은 게임이 뭘로 바뀌느냐? 그러면 게임이 인터넷으로 바뀐다는 거죠. 인터넷을 막으니까 게임이 뭐 성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욕구는 계속 커져 나가서 그로 인해서 어, 결국 어, 필수적인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다음에 유익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사례에서도 내가 게임만 아니었으면 학교 성적도 좋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다 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고3 때 수능이 다음 주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해버린 거예요. 고3인데.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수능을 망쳤어요. 그리고 망치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좌절을 했어요. 좌절을 하니까 그 다음엔 악순환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 게임을. 그걸 못 참은 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데, 게임 중독이 뭐, 난 뭐, 13시간씩 해야 돼요. 하는 것만이 게임 중독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못 참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는 뭐, 1시간씩밖에 안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해야 할 때 그걸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더 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커지거든요. 이쪽으로 간 게, 예를 들면 처음에 요 정도 침범했던 게 그 다음엔 이 정도 침범하고 그 다음엔 이 정도 침범하고, 그러면 나중엔 이게 게임 때문에 생명을 거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처음에 요 정도 해서 약속 어기는 거, 뭐, 해야 할 거 안 하는 거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하는 거. 게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혹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치게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보지만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면 그다음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길을 찾아서 되짚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짚어서 돌아갈 것인가? 역으로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탕자가 돌아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염 열매 먹고 그 다음부터 돌아오잖아요. 거리가 점차 집으로 가까워지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그 터닝 포인트에 계속 이어가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하다가 가다가 그냥 중단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 주염 열매 먹다가 돼지치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꼭 가야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버지 집에 다 왔어요. 근데 에이, 들어가지 말자. 그냥 나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서 항상 돌이킬 수 있게 그다음에 돌이켜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가야 할 곳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지 게임 중독 기도로 낫는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게임 중독 성경 읽으면 낫는다. 게임 중독 안수 한 번이면 게임 중독 낫는다. 뭐, 100일 기도하면 게임 중독 낫는다. 혹은, 봉사 갔다 오면 게임 중독 낫는다. 군대 갔다 오면 게임 중독 낫는다. 그런 게,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모르니까 하는 거죠. 다른 요소들이 게임 중독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뭐 그래 절대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안수도 받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는 거지. 이게 시몬이 그냥 나도 그런 능력을 얻게 해달라 베드로에게 나도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방언을 하게 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신령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뭐 안수 한 번, 기도 한 번, 찬양 한 번, 성경 한 번. 그렇게 생각, 그러면 끝이에요. 하는 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 그래야 게임 중독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바꿔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뭐, 거두절미하고, 한 방으로 뭐 해결합니다. 그것도 욕구예요. 그것도 편안의 욕구죠. 때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약을 쓰고 이건 돈 들어요. 병원 가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약도 안 쓰고 할 방법으로 뭐 기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욕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실족하는 거죠.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원장이 하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에 병원에 가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호도했던 거라면 이제 아주 되게 힘든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서 이단으로 범죄를 받은 거지만 그런 식의 사고 방식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약 한 번이면 낫는다. 뭐 혹은 금욕 생활 몇 번이면 낫는다. 그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지만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속에 있는 가족 갈등, 그 속에 있는
또 미래에 대한 절망, 그 속에 있는 또 그 게임 세계에 대한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할 때 비로소 반대쪽으로 게임 중독이 아닌 반대쪽에 어딘가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만 안 하다가 한 달 참다가 그 다음에 두 달 하고 뭐 1년 참았다가 2년, 3년 이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새로운 곳에서의 그런 위치들을 잘 해줘야만 하겠어요. 자, 중독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하고 있는데, 박은혜 권사님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이명선 선교사님은 이번 학기 소감이 어떠세요? 중국 세미나요? 네, 중독 세미나. 잘 들리세요? 네,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음, 음, 피드백. 소감.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김은숙 집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이번 학기에 이걸 배운 소감. 저요? 네. 이게 젊은 사람들만 그런가봐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요. 네. 울릴 보다가 좀 늦어가지고, 불이 네네네. 한참 왔는데. 네. 그게 말할 아이고, 거 생각하느라 되묻는다니까요. 말할 거 생각하느라. 네. 자, 모든 사람들이, 네. 현대인들은 조금씩 중독이 있는 것 같다, 저 자신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 이 중독을 고치려면 서서히 조금씩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고 단번에 그냥 단호하게 결심하게끔 해야지 효과를 보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네. 세미나 사람 소감이에요. 세미나 마음을 소감. 네. 우리 한 학기 세미나를 한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셨는데, 세미나 듣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정도 소가 저도 간단하게, 중독자다. 네, 아니, 나도 중독자다. 해보니까 나에게도 해당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 내 문제를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젊었을 때는 종교 중독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우겠다고 공부 중독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참 그 안정감이 없는 생활을 음, 했다는 생각이 언뜻이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 그렇게 하느라고 다 시간 보낸 거, 뭐, 너무 실속 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음, 실천력보다는 뭐 알고 이렇게 뭘 먼저 배워서 알고 뭐 해야지. 그게 저한테 저의 어떤 중독 증상 아닌가. 그게 계속 그 패턴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력은 별로 없고 별로 그냥 끝없이 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또 중독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인식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가 중독이고, 뭐가 중독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반복되면 다 중독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중독이었는데, 이거는 중독이 아니었어. 그 대신 그건 다른 문제였어.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는 계기가 됐다면 또 좋은 거죠. 우리가 게임 중독 했었는데 게임 중독, 뭐 또 도박 중독,
성중독,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중독으로 뭉쳐져 있는데, 음, 방금 말씀하신, 신앙 중독, 신앙 중독. 그거는 종교 중독. 종교 중독. 그거는 중독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 이게 그 에딕션이라는 게 양상 자체가 나쁜 것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것에. 근데 그거를 좋은 것에 이렇게 연결시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은 희화화가 돼버려요. 진짜 심각한 문제의 희화화. 그러면 뭐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상 중독. 매일 기상하니까. 음식 중독. 아침 중독. 아침 식사 매일 하니까. 아침 중독. 점심 중독. 저녁 중독. 취침 중독. 매일 자니까. 그러면 중독에 대해서 하하하하 하게 되는 거죠. 희화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경우,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뭐, 그건 중독이 아니지. 그건 다른 걸 표현하자. 그건 그냥 문제야. 그건 문제야. 그럼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희화화 하던 게, 되게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독 문제를 다룰 목사님, 저기, 강박증하고 중독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강박증과 중독의 애딕션과 obsession의 차이인 거죠. 어, 이 중독되는 거랑 강박되는 거랑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 이 감정적인 그걸 안 할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강박증 증상의 양상은 어떤 거냐면은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얽매여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수동적인 거죠. 근데 중독은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걸 하게 돼요. 근데 강박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라 이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손 씻는 거, 물건 이렇게 정리하는 거, 선 밟지 않고 금 밟지 않는 거, 혹은 뭐 문 단속하는 거,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이렇게 안 하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업셋 됐다는 거예요.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 에딕션은 내가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좋으니까 그걸 계속, 그래서 각각의 양상이 달라요. 매여 있는 양상.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 중독이라는 거, 운동 중독, 일 중독. 그러면 그건 표현상의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게 아니고. 표현상.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독 같아. 하하하하. 희화화하는 거지.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일 중독, 신앙 중독, 종교 중독, 뭐, 그 다음에 또, 운동 중독. 운동 중독, 그런 모든 것들이 뭐의 다른 문제냐 하면, 아, 예를 들면 관계 단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가정 문제라든지, 그 속에 있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에, 혹은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에
이면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진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제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같은 라인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 이제 희화화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변형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그 이면에 또 다른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의 문제와 그다음에 다른 이해의 문제, 내, 내 어떤 그런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문제라든지 혹은 내 자아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서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중독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이게 또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되겠어요. 무조건 중독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금을 파는 사람은 금 순도 99%와 순도 뭐 95% 혹은 순도 90%이 정도의 금을 잘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금의 함유, 그게 이제 큰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구별하니까 금을 파는 거지. 그걸 구별 못하고 화폐도 위패와 진패를 구별 못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게 허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중독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잘 구분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또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 여하튼 진짜 중독을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어요. 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좀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명수 선생님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은 내 중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막연했는데, 뭐 마음의 문제다 하는데 좀 그래도 막연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좀 책을 봐도 좀, 뭐 이런 상황도 알 것 같은데 막상 그 중독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문제인식 과정을 좀 다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실습할 때는 문제인식 과정만 다뤄봐라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다 전체적으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변화영성 과정까지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을 다 다뤄봤지 문제인식만 다루고 아니면 원인이 그거는 한 번도 다뤄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부타 목사님이 수료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지난 학기부터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 그래서 이제 그 지난 학기도 하면서도 정확히 개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잡혔어요. 문제인식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만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을 이렇게 다룰 수 있고, 그 문제인식 과정에서 악순환, 선순환, 방향성, 중립부. 왜냐면 우리가 1회기 상담하고 끝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요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누구든지 이해도 다시 받을 수 있겠다. 받아보고 싶겠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뭐랄까, 케이스 높게 확실하게 좀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분을. 왜냐면 그 실습하는 것은 참 이게 좀 감이 안 잡혔거든요. 뭔가 그렇게 되는데 최현명 사모님과 박은혜 권사님의 공이 컸죠. 그래서
네, 그러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왜 안 될까?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구성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계단을 저렇게 만들지? 혹은 왜 계단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인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온다. 그리고 그러면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런 분들이 없으면 한 번도 상상을 해볼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 되지. 그걸 왜 그런 걸 만들어? 그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럴 때는 이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 신체,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식이 낮긴 하지만, 이제 외국은 또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긍휼과 그다음에 섬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건 혹은 뭐 정말 재난을 인한 장애 혹은 타고난 장애 혹은 또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생긴 장애 그 모든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섬김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똑똑하고 뭐 다 이해되고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면 그럼 또 그게 또 똑똑한 사람에게도 또 도움이 돼요. 다 이해가 된 사람도 또 더 도움이 돼요. 몰라서 질문하면 모르는 사람도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게 또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면 결국은 이 장애인들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 식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게 더 편했던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형성된 게. 걸어오세요. 그러면 다 걸어오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또 다 엘리베이터를 타요. 걸을 수 있는데도. 편하니까. 그런 편의시설이 다 이게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의 의미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그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 과정을 우리가 또 잘 하게 됐고, 저도 또 그런 부분을 또 좀 신경을 쓰게 됐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뭘 할 거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참여자들을 위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렵게도 할 수 있고 더 쉽게도 할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되는 거죠. 자, 여튼 계속 퀄리티를 높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건 좀 나눠주세요. 우리 상담사들도 1회 상담하고 2회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회 상담에 그냥 질문만 쫙 하다가 끝!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진짜. 끝하면 진짜 끝나는 거. 질문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상담하면 질문만 하다 끝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거기에 이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는. 그 우리 답변에도 시스카를 사람에서 또 이걸 하니까 더, 선생님 네, 말씀드리고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배우고 상승 효과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네,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세사모님하고, 과그리거나 이러고 죄송합니다. 네, 잘 하셨죠. 뭐 우리가 다 저랑 했냐. 네, 그게 또 도움이 되신 거예요. 두 분한테 또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왜 처음 교사분들한테 배우면 또 열의가 있잖아요. 처음 부임하신 선생님한테 배우면 엄청 열의가 있어요. 잘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또 경륜이 오래된 선생님한테 배우면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저건 저대로 어쨌든 자격을 취득해서 위치에 쓴 거니까 다 도움이 되니까 또 그런 귀한 시간 또 가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 했던 것들을 좀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이번 학기 많은 걸 했어요. 이번 학기에. 오전반, 오후반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였는데, 성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해석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해석의 의미가 예를 들면 이제 종류대로 책의 내용에서 이런 다양한 해석을 쓰는 거. 이런 해석을 뭐 저 같은 경우는 늘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요렇게 하고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른데 가르치다 보니까 요게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요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의 내용보다 좀 더 뒤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하튼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또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더 쉽게 낮췄다는 거지 그것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니까 또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료적 상담이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소감도 생각을 해봤고, 게임 중독으로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게 되면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가면 이제 다 튕겨 나오는 거죠. 가능한 이제 튕겨 나오지 않고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튕겨 나오지 않고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인식을 잘 한 거예요. 그래야 세계인이. 처음부터 그 중독이면은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목사님. 그 문제 원인이까지 안 들어가죠. 문제 인식이 안 돼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 뭐 사례에도 나왔지만 판정을 원할 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예 게임 중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게 제일 안 좋고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보통이었으면 게임 중독인가요 아닌가를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걸 고민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미.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로 중독이 돼서 중독을 다루는 것과 중독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에 있을 때 또 그 중독 문제를 다루는 게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진입구를 뭘로 찾느냐라는 거죠. 어떤 부분으로 더 들어가느냐. 그럴 때 게임 중독이에요.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보다 더 큰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좋은 부분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마음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방식이 원리는 마음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마음에 들어가는 과정이지 마음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지속한다라는 의미는 상담료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상담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혹은 뭐 자녀의 게임 문제로 고민한다. 에이, 그 게임 중독 아니에요. 하면은 에이, 저랑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들어가려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혹은 또 증상이 어떠세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게임이 좀 많이 게임 과다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저런 문제도 있네요. 하면은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게임 중독 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지금 되시죠? 조사에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본인이 문제인식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빨리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좀 뭔가 문제인식을 갖고 좀 뭔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계속 자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인식 단계를 넘어서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 아니 게임 중독은 아니고 도박 중독이거든요. 우울증이면 공황장애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도박은 이미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는 어딜 가도 이제 바늘 광석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빨리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본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좋은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된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으면 게임 중독 네. 외에 뭐 우울증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장애도 거의, 있고 예. 그러니까는, 직장에서도, 사회복지사인데,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막 대하는 거, 뭐, 그것도 이제, 누가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직장 생활도 힘들고, 대인 기피도 있고 그러면 어디도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라는 게 그 마음을 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알아 할 수도 있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게임 중독이에요. 근데 아니 그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해버리면 다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예. 지금 고민하시는 게임 중독을 말해줄까 말까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해주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말을 해주면 달라질 것 같으세요? 당신 게임 중독이에요 하면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고. 게임 중독이면 큰일이네요 하는 게 아니라고. 게임 중독의 개념이 뭐 암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심하네요. 뭐 생활이 무너졌네요. 뭐 음, 그냥 의미상 뭐냐면은 어, 비만이네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비만 자살 충동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이입부를 찾는 게 중요하지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의 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하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그만두면 그만이니까 게임 중독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보다 어, 마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접근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접근이 다른 거죠. 게임 중독을 언제 중독이라는 걸 말해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 중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우울함과 공황장애, 대인 기피 이거를 자기가 뭐 바꾸고 싶은지 그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바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진입부가 되는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따뜻하게 혹은 또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럼 이제 진입구 찾는 구조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판정을 어떻게 해주는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효과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뭐 그렇게 하면 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좀 길어지지만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될 때 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주식이 확 떨어져갖고 또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담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진입구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리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 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큰 그런 게 골프에 비유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지만 골프를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제 홀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쳐서 홀까지 갈 수도 있고
변화를 위해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프나 또 상담이나. 그 다음에, 일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게임에만 잣대가 심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과정들,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 지도처럼 해서,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런 게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렵게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해서 길을 이런 식으로 미로 같지만 이걸 이렇게 찾아가면은 그러면 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차트를 사용해서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또 했던 방법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세미나에서 겸해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의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텍스트를 이제 표현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다뤘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꼭 중독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다룰 수도 있겠어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만 이제 그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들 중요한 거 얘기했고 또 반복되는 거 넘어가고 그리고 이 그림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체를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좀씩 들어가면서 다루게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뭘로 볼 거냐, 요 문제를,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형 상담에서 이제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는가, 이 문제의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모형으로 해서 결국은 정육면체 안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텍스트로 이해가 되고, 그걸 이제 나중에 잘 조합을 할 거예요. 다 하나의 부품들이니까. 부품들을 그런 텍스트로. 그래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입체 개념은 지금은 좀 어려워 보여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뭐 조금 얘기했지만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하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입체 개념을. 개념의 그런 어떤 다각화를 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말하자면 이게 한 번에 돼요.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런 개념을 연결하려면 이만큼의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리 개념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한참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줄을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입체 개념을 쓰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되냐면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한 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길어지고 그리고 이게 설명이 복잡해지지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모아넣어서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게 그냥 간단해져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되게 길어지지만 말하자면 그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적용적 해석이나 관점적, 도덕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아 버리면은 이게 되게 쉬워져. 한 번에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냥 1, 2, 3, 4, 5, 6의 해석 중에 나는 저 끝에 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건 한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걸 텍스트로 해버리면 해석상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게 어렵고 긴 얘기가 돼버리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음, 이렇게 해버리면 적용적 해석에서 언제 통찰적 해석을 하나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옆에 바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념의 이런 입체화를 이루면은 이게 한 번에 이루죠. 이게 종합 분석표하고 그러면 동일한 원리인가요? 종합 분석표는 이제 옛날 버전이고 이거는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최근 시킨 거? 그래서 이거는 실습에서만 가르치는 거고 차트로만 가르치니까 아직 그쪽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은 거죠. 종합 그러니까 종합 해석표와는 좀 다른, 분석표가 네,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렇죠. 해석이. 종합 해석은 이제 이런 구도에서 이렇게 이런 구도에서 그런데 이제 좀 평면적이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네, 이거는 네 가지만 다룰 수 있지 여섯 가지를 다루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육각형이나 아니면은 사각형이나 이런 개념도 결국은 이렇게 따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도 여기와의 거리, 여기서도 여기가 거리, 여기서 여기와의 거리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는 가깝지만 요거는 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게 네. 발전된 이런 형태에서는 요 한도 내에서 다 동일한 거리 내에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각형을 두 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목사님. 최근에 하신 게, 네. 사각형을 두 개 붙여갖고 여섯 가지를 해놨거든요? 네네네. 왼쪽 사각형은 세 개, 오른쪽 사각형은 세 개. 그래서 여섯 가지 네네. 해석법을 종합 분석들이 볼 수 있도록.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펼쳐놓은 평면도를 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지금도 네. 이게 평면도를 펼쳐놔서 이렇게 넓어졌는데, 요걸 이렇게 모은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모으면은 딱 정육면체로 되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을 쉽게 이어갈 수 있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텍스트로 연습을 잘 해놓으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문제 안에서 요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적용적 해석의 극본적이다가 도덕적이어서 통찰적으로 끝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면 나중에 여섯 가지 해석으로 매번 다양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한 면씩 연습하는 거죠. 관점적으로 하세요. 도덕적으로 하세요. 이런 거지만 이게 나중에 다 익숙해서 모아놓으면은 그냥 한 마디에 여섯 가지 해석이 다 들어가게 돼버려요. 굳이 따지지 않아. 어쩔 때 그러면은 보면, 예. 한 문장 안에 이게 세 가지 해석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게 뭉친 거예요. 틀리거나, 근데 그럼 틀리한 게 네. 아닌 거죠? 네. 네. 이게 최종적인 형태가 그럼 이게 다 모이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연습 삼아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 모이게 돼요. 눈 뭉치듯이 이렇게 뭉치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사례를 하면서 그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역동성이 이제 이런 사례를 할 때에도 늘 나침판처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동성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한 좋은 툴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역동성을 안 쓰면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혁신주의 성역 상담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역동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조합이 또 될 수 있는. 뭘 만들었는데 뭐
상담 설교법을 만들었다. 상담 신방법을 만들었다. 상담 수련회를 한다. 상담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역동성과도 연결이 돼야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 들어가고 심리학적인 거 들어가고 역동성은 적용이 잘 안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감이 좀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게 딱 맞아 들어가면 그러면 쓸 수 있거든요. 레고 그런 어떤 규격을 맞추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중독을 다루는 우리 방법들이 성역 상담의 그런 과정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리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 전체적으로 끝까지는 못했어요. 변화 형성까지. 그래도 이런 흐름으로 가서 변화 형성까지 가는 거니까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인식에서의 흐름은 뭐냐면은 알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 형성까지 이뤄가요. 무슨 변화를 이룰 것입니까? 또 알아가고 찾아가는 거죠. 뭐가 이렇게 변화가 딱 짜져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바꾸고 이 사람한테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죠. 맞춰가고 찾아가는 거죠. 그건 우린 잘 모르지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 개념이니까 이게 구도를 나눠놨지만 그것도 결국은 딱 모아지게 돼요. 문제인식 원인의 변화. 이것도 구분 동작으로 네 구분이지만 이것도 함께 딱 모으면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게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의 변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휙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도 인식하고 원인도 이해하고 방법도 적용하고 변화 형성하려고 했던 게 부흥회 한 번에 이게 딱 된다든지, 혹은 세미나 한 번에 이게 된다든지, 기도 한 번에 이게 딱 됐다. 내가 죄인인지를 딱 깨달으면서, 그걸 회개하지 못했던 게 통에 자복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눈물, 콧물 쏟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딱 되는 게 이제 또 성경적인 거니까, 요거를 펼쳐놓으면 또 성경적이고, 모아놓으면 성경적이고, 그러한 변화의 이해를 중독 부분에서 우리가 집약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이해를 힘입어서 다음 학기 또 중독 부분을 계속 다뤄볼 테니까 또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 너무 어려웠죠? 최은영 사모님 너무 어려웠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아니요, 이해는 돼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박은혜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어주셔서 잘 배우려고 하시고 애를 쓰시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학기에 세미나는 광고 드린 대로 필수로 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안 되면은 뭐 귀로 듣든지 아니면은 뭐 보기만 한다든지 관람객이 돼서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면 꼭 참여해서 피드백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눠가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테니까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피드백하시고 또 힘을 내셔서 이런 선순환의 삶을 또 변화의 삶을 그리고 또 변화를 추구하려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딱 한 번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준비하셔서 같이 찍읍시다. 눈 감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저희들이 이끌어 주셔서 저녁 시간 피곤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이 수업을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수업 속에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함을 더욱 생각하며 그래서 더욱 앞으로도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심과 또 지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기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